네, 한 주간의 재미있는 말들을 모아서 썰을 풀어보는 톡톡톡입니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네. 특검도 있었고요. 네. 뭐 단일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누가 먼저 재미있는 일들? 제모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모가 먼저요? 제가 먼저. 제모가 먼저. 발음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내곡동 이제 특검만 쓰면 나왔는데 이제 내곡동 사저로 특검이 열렸죠. 네, 30일간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됐는데 그 특검팀에서 좀 그 조사가 미진하니 특검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니었죠. 아니 이게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세요. 아니네. 네,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를 했는데 네, 그걸 두고 이제 결과는 발표가 됐어요. 대통령의 아들 이지영 씨가 그 뭐죠? 그 증여세 포탈.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냈고 그다음에 3명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3명이 기소가 됐고요.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모 후보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모 후보가 뭐예요? 민주당의 그냥 모 후보라고 해야지. 모 후보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뭐 그거는 넓게 이제 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가 후퇴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근거가 뭐예요? 연장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연장한 거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으로 특검을 인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렇죠. 특검을 연장하는 것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법치주의가 후퇴했다? 저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저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언제나 그랬지만 아니 마치 결론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죄가 좀 덜 남았다 이거지. 원래 엄청나게 큰 게 나와서 막 심판론 가서 이제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맞아 주진이가 저는 저의 잘 아는 변호사가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에서 되게 높은 그 수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그 금태섭 상황실장과 동기인가?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금태섭 실장의 학창시절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학교 동창? 서울대학교 법학과.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곡동 사저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가 아니라 법률가 내부에서도 법률단 내부에서도 좀 긴가민가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슨 뭐 비리 게이트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하셨고 문제는 위법이 있대요. 위법이 있는데 이거를 무슨 마치 뭐 워터게이트 마냥 내곡동 게이트라고 불렀잖아요. 내곡동 게이트.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안 받아요. 내란죄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형사소출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게 법치주의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해준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통령 특검 이런 게 한 11차례 정도 이루어졌대요. 수도 없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만큼 또 강하게 특검에서 뭐죠? 경호처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부인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물론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쉽고 막 그런 입장 충분히 알겠어. 비가 좀 내리면 사대강도 무너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그분들은. 아쉬운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듣고 보면 대통령의 아드님도 소환이 됐고 큰 형님도 소환이 됐고 대통령 관계자들 줄줄이 소환돼가지고 영부인에게도 이제 소환을 요구했었는데 못하겠다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그게 좀 객관적으로 이제까지 뭐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보면 좀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MB가 몇백억을 재산을 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부동산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어떤 모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 함재우 선생님이 뭐냐면은 뭐 저도 제가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지만 대통령이 사저를 다시 서울 시내에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처음이죠. 네. 그렇죠. YS랑 DJ는 다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원래 있던 집으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이제 있는 집으로 자신의 돌아갔어요. 아니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서울 자신의 고향에다가 거대한 그렇죠. 그 랜드를 네. 지었잖아요. 네네네. 별명도 있지. 아, 진짜 거대한 랜드 맞아요. 네, 엄청 거대해요. 거기 가고. 그러니까 역대 최고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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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랜드를. 아니 이게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거기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맞아.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집 주변에 사는 게 좋은 거? 되게 좋아해요 부자들이. 닦아 몰라요? 새콤이잖아요. 정호 자체잖아요. 살아있는 새콤이잖아요. 그러네요. 살아있는 맞네. 그게 저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네. 일이 있으면부터 예. 아니 대통령 경호가 이렇게 안 좋나?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진짜 이건 대통령 죽을 때까지 당연하죠. 다 해주잖아요. 그건 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절을 여기다 산다라는 말만 퍼져도 부동산 투기가 폭등한대요. 거기가. 거기서 또 한 비립하겠네요. 혹시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아하. 그리고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7순이 넘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집을 어차피 해서 그냥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인지상정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뭐 게이트라는 말을 쓸 정도가 그렇죠. 아닌데. 사실 그랬잖아요. 특검의 뭐 운영하는 사람이 뭐 대변인 특검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칫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상했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게 특검, 검찰도 그렇고 여기 청와대도 그렇고 입장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거 꺼리죠. 당연히 부담스럽잖아요. 당연히. 아무튼 내국도 사건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뭐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검찰 수사할 거라고 거의 저는 의심찮습니다.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두고 보겠다. 뭐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건하고 특검을 10번 이상. 근데 계속 같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특검 때 각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뭐 특검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특검 팀도 너무 언론 플레이를 과도하게 했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검이 진행될 때는 정치권이 가만히 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면 그때 가서 뭐 떠들든 말든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검찰 수사라고 하는 거를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담 씨가 재밌는 얘기 또. 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강영실이라는 단어 아세요? 강영실, 장영실 아니고 강영실. 강영실. 이름. 사람 이름 같죠? 네, 북한 이름. 진짜 이름이에요? 네. 아 진짜요? 그래요? 모르겠네. 다른 사람 아니 사람 영실이 누구예요? 영실이 누구예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네, 어딘가에 강영실이라는 이름을 네. 가진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있겠죠, 예. 이 말은 북한 내에서 강하게 영양실조 걸린 병사를 아. 이르는 이 은어라고 합니다. 어째 가슴 아픈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귀순 병사가 네네네. 키가 180cm에 달하는데 몸무게가 몸무게가 46kg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면제감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면제감 정도가 면제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니 이게 재밌게 얘기해줘. 누가 어떤 트위터에서 뭐라고 올렸냐면 네. 이회창 네. 대통령 아들 뭐 그게 키가 170 몇인데 몸무게가 40kg 네.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죽는다는데 이걸 입증해줬다고 아니 근데 살 수 있다는 걸 그 입증해줬다는 얘기 거예요. 나왔지만 그때 당시 전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키가 엄청 큰 애인데 진짜 멸치보다 마른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때는 이회창 그 후보 아들처럼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더니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선생님이 또 몇 킬로냐? 키 몇이냐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 기순병사가 우리나라 넘어왔다고요? 네. 근데 라면 끓였다는 그 병사? 그 병사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똑똑똑 그 살 거고. 아니 근데 저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지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뭔가 왜 우리나라가 약간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그 지능지수 세계에서 발표를 하는데 일정 기간마다 IQ 그 테스트 해보면 우리나라랑 북한이 1, 2위. 진짜요? 세계 상위에서 아니 좀 오버고 맞아요. 아니 실제 진짜 아니 이상이 본 적 있어요. 실제 이게 이상이. 민족이라 그냥 써졌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넘버 원이고 아. 다음에가 아예요.
아 저는 정말 이거 팩트가 기사에서 그래요? 본 적 있어요. 진짜 그때 당시 이게 홍콩이 길? 1등이었고 진짜 2, 3, 4등 중에 대한민국이 그건 나란 것 같고 이건 아마 내가 민족 민족이고. 나라로 정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네, 거예요, 맞아요. 머리가. 제가 참 슬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 종국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머리가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참 이제 북한이 1994년도부터 식량난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98년도 정점을 찍고, 뭐 지금도 여전히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 있잖아요. 예. 1996년도, 97, 98, 뭐 2000 초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단순히 키가 작다, 뭐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먹지 못하면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둔화돼가지고 실제 그 제가 이제 그 탈북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 만나면 그러더라고. 사회복지사가 탈북 청소년들께 상담하는 그 사회복지사께서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 뇌의 발육도 되게 늦는 부분도 있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나 진화적으로 보면 그 DNA가 켜져야 될 타이밍에 못 켜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키가 더 클 수 있고 더 머리가 더 발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북한의 꽃제비들 얘기 아시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완전 나라 완전 개꼴라고 진짜 그렇죠? 뭐 평양에도 뭐 이제 카페랑 커피숍 이런 거 생긴대요. 마트 이런 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가슴 아픈 얘기니까. 마음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 전 제가 할까요? 더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제가 좀 유쾌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유쾌한 얘기해서 기분 전환해야 되는데. 아니, 뭐지?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유쾌해져야지. 그래요? 예. 사국으로. 저 이제 막말, 요즘 막말이 있는데. 이게 근데 뭐 슬픈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는 아니죠. 예.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프다는 건데. 그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죠. 예. 이분이 이제 한 방송사 경비원에게 예. 방송사 경비. 예, 경비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온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니까 니들 면상 보러 온 게 아니다. 너까지 깨. 막 어. 이러면서 약간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라고 끼가 보도가 없는데요. 됩니다. 심하시네. 예. 말씀. 아니 좀 약간 술을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술 네. 냄새가 났다라는 말도 있었고 사실 어. 이제 저는 이거 이제 확인을 못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홍준표 그 후보의 아버지가 경비를 하셨대요. 아, 옛날에. 정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예. 말을 아니, 해서 그걸 떠나서라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면상 보러 온 게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인 반응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조만간 문제가 나오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요. 짜증나요. 할 말이 없어. 이거 예. 너무 많이 터지는 일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일반 교수나 어떤 일반인이 하면은 에이 뭐왜 저러냐 하지만 정치인 이런 말 하면 이제는 그렇죠. 묵덤덤한 것 같아.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근데 예. 저는 막말했다의 수준보다도 그냥 사람 얼마나 깔보고 그러니까요. 쉽게 봤으면 마치 저런 식 행동을 하나. 예. 그거죠, 근데 예.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 되게 좀 막대하고. 네. 예. 저는 요 건물에서 사실 봤었는데 음. 요 건물 지하에서 제가 그때 밥을 혼자 먹고 있는데 김치 갖다 달라고 했는데 조선족 아주머니여가지고 네. 그래서 늦게 갖다 주니까 막 이거저거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심해요. 근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종교 종교는 성격입니다. 종교인이더라고요. 예, 예. 종교인.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막 던지면서 그럼 오늘 가서 또 하겠죠. 모팔 저팔 막 욕을 하면서 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밤늦은 시간에 어쨌든 귀가하다 보면은 경비 할아버지께 술 취해서 경비 할아버지라 그러대요? 경비 아저씨라 그러지? 할아버지도 많으니까요. 네, 할아버지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아저씨라고 해줘요. 젊었어요. 예. 근데 술 드시고 귀가하시면서 그분들께 그렇게 막말,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저는 얼마 전이 아니라 저 예전에 학부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왜 화장지를 아무데나 예. 버려요. 예, 맞아요. 뭐 세면대나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오셔가지고 아휴 이놈 그래서 좀 제대로 집어넣어야지 이게 뭐야 막 웃으면서 약간 짜증을 내세요. 예.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애가 맞아요. 유명한 일하죠. 예. 그 모 학교에서도 있었고 우리 학교에서도 네. 있었는데 아니 그거 하는 게 아줌마 하는 일이 그 청소하는 건데 왜 짜증내냐고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싸가지 밥 말아먹어.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싸가지 밥 말아먹어. 네, 이게 또 여기다가 또 막말했다고 얼마 전에는 또 흉계했다고 또 어떤 네, 사람들이 또 맞아요. 이거는 지금 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좀 TV에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막 화나 이런 거 보면. 전 재밌는 얘기. 네, 이제 재밌 좀 분위기를 그 바꿔. 대한민국 최대 거물급 인사가 거물급 인사가 정말 거물이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그것도 뭐 누가 섭외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예, 칼을 맞고도 정치를 하는 걸 보고 기뻤다. 예. 어. 이상적이었다. 네. 예. 나는 이분을 뭐 곁에 있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정말 했대요. 예, 거물이시죠. 예. 최용만 씨가 워낙 많이 예, 맞았어요. 격투기 선수. 씨름 선수죠. 제가 원래 씨름 씨름했다가 이종 격투기로. 이종 격투기 출전하셔가지고 꽤 성공하셨죠. 예, 예. 이종 격투기. 아니 근데 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예, 몇 판 이겼다가 이종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선수가 연예계로. 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 특보를. 네, 조직 특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조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조직이 그 조직은 아니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여야 뭐 지지 이런 걸 떠나서 박근혜 후보 진짜 든든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누가 건드리겠어. 사진을 딱 찍어놓은 거 보니까 김무성. 김무성 총괄본부장인가요? 예.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는데 제가 그 김무성 본부장님 어떻게 우연찮게 본 저 같이 친구들 때 그 유엔 행사에서 맞아요. 예. 뵀는데 그분도 이게 덩치가 아, 있으시거든요. 풍채가 장난 아니죠. 키도 예. 좀 크시고 네 보니까 애기 둘이 같이 있으면 애기 맞춰가 그럼 저는 뭐야 가면 완전 진짜 안 보일 것 같아. 최용만 씨가 예. 어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최용만 씨? 최용만 조직 특보죠 이제. 이거 총괄이라고 하면 되지 우리. 최용만 씨가 예. 그거 아세요? 군대를 갔었어요. 원래 사실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댓글 중에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야 저런 애를 면제시켜줘야지. 쟤를 이분을 위해서 침상도 따로 만들었고 그렇죠. 군화도 따로 만들었고 아니 결국은 나왔어요. 저 사람을 면제시켜줘야지 왜 쓸데없는 애 면제시켜주냐. 아니, 근데, 그리고요 예. 이 사람이 군대 있으면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전쟁 나면요 키가 이따구로 서 있는데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최용만 같은 분은 군대 갈 필요가 없고 시가전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진짜 전쟁이 나면 너 일로 와봐. 그런 거 육탄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 뭐 매복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 땅을 팔려면 자기한테는 매복이지만 누구한테 낭떨어져요 그게 잘못하면. 근데 진짜 그 최용만 선수가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거 자체가 그냥 웃기잖아요. 그냥 재밌잖아요. 유쾌하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성 후보이고 외소하시고 이런데 거기에 진짜 거물급이. 아니 근데 그 박근혜 후보가 예전에 뭐 테러도 몇 번 당하셨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수행사. 이제는 그런 일은 어, 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아 했다가는 아니 그 옆에 서 있는 것 자체만도 으름장이 나서. 그 최용만 선수랑 비슷한 거물급 스포츠 스타 중에 하승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예, 네, 예. 선수. 제가 그분을 학교에서 몇 번 봤는데 진짜 커요. 나는 정말 전 최용만을 봤어요. 공룡. 예. 공룡. 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는 최용만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커요. 길거리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커요. 뭐야? 그래서 하승진 선수가 연세대학교 농구부였을 때 네. 뒷자리를 2개인가 3개를 부셨대요. 오. 이게 다리가 아니 나는 되게 웃긴 게 진짜예요. 그 버스를 개조해야지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뻗고 가야 돼. 아, 농구부 선수.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또 아니 의사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할 건데 이제 뭐 회의하거나 그것도 야구 잠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빨강색 이제 새누리당 그거. 야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박근혜 후보님 부러울 거예요. 다른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저렇게 든든한 조직 특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아니 더 키로 막 또 대결하는 거 아니야? 하승진은 또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예. 아무튼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판이. 예. 정말 의외예요.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자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할 권리도 있고 반대할 권리도 있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학생 단체가 박근혜 후보가 건국대학교에 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네네. 대자보도 붙이고
뭐 우리 가서 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자, 회방을 놓자 이런 식으로 막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봤는데 그 학교 측에다도 엄청나게 항의를 네네. 많이 넣었다 하더라고요. 참 슬픈 게 여러분들의 권리도 있지만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각 그럼요. 지지자들의 권리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짓밟을 권리가 없는데 좀 그러니까요. 아쉽고요. 20대라고 그 부분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건국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건국대 학생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보고 싶고 혹시 뭐 예. 지지하는 사람이 가서 예. 박수 쳐주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국대 학생이 아닌 건국대에 온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 만큼. 예. 도대체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손님 대접은 열심히 해주지 못할 만정 네. 거기 자체를 불쾌하게 만들면 건국대학교라는 그 대학 자체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이거 방송 이제 끝난 상태 예. 다음에 나가니까 체육만 데려올 상관없지만, 거거든요. 체육만 데려올 거거든요. 엉만이 형도 뭐 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20대라고 해서 반드시 뭐 진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굳이 뭐 새누리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하는 거니까 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구호하면서 마칠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30 보이는 코리아!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6회가 지났는데도 이거야? 개발이 안 되는 개발이.